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마트엔 또다시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라면, 화장지도 아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치며 마지막 한 개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었고 한 여성은 울며 마지막 남은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제발요, 이거 없으면 제 아이가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전직 소방관 마이클 하워드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제품이기에 20년 경력의 용감한 소방관마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구하려 했을까요?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들, 벤을 위해 마지막 한 통을 찾아 헤매던 그의 이야기. 미국의 저녁 식탁까지 흔든 이 한국 제품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전직 소방관이었죠. 20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아들 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벤은 태어난 지 6개월 무렵부터 아토피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붉은 반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 5살이 된 벤의 얼굴과 팔, 다리는 온통 발진으로 뒤덮여 있죠.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밤마다 가려움에 울며 몸을 긁는 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빠, 너무 가려워요. 멈출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지역 병원부터 큰 도시의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까지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였죠. 처방받은 약은 서랍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스테로이드 크림, 항히스타민제, 심지어 면역 억제제까지.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다가도 곧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어요. 벤의 이 말은 제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벤을 피했거든요. 피부가 이상해 보인다며 함께 놀기를 거부했죠.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때로는 잔인한 말들까지 모두 막을 순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며 해결책을 찾았어요. 식이요법, 천연요법, 심지어 대체의학까지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우리 집은 점점 병원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죠. 습도계, 공기청정기, 특수 침구류,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벤이 너무 가려워서 자다가 일어나 울고 있었습니다. 피부를 긁어서 생긴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죠. 그날 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덮쳤어요. 전직 소방관으로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내 아이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아내가 흥분해서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여보, 이거 봐요. 한국 연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토피에 효과가 있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제품을 써봤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그 연고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싸진 않았어요. 배송비와 함께 꽤 큰 금액이었지만 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죠.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오는 작은 상자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연고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배송 추적 번호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2주가 걸린다고 했죠. 그 2주는 마치 2년처럼 느껴졌어요. 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밤마다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번갈아가며 아이를 달래느라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오늘 도착할까요? 매일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저는 이렇게 대답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고 작은 국제 소포가 도착했어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생각보다 작은 튜브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설명서와 함께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사용법을 확인했어요. 하루에 2번 깨끗이 씻은 후 바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기로 했죠. 첫날 저녁 벤의 목욕 후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랐습니다. 벤은 여느 때처럼 아파요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약이 닿을 때마다 그렇게 반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잠시 후 벤이 말했죠. 아빠, 시원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보통은 약을 바르고 나면 더 가려워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벤은 평소보다 덜 긁었어요. 물론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벤의 뺨이 조금 덜 붉어 보였어요. 환상일까요? 자기 암시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다시 연고를 발랐습니다. 간지러움이 덜해요, 아빠. 벤이 말했죠. 셋째 날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벤이 밤에 3번만 깼어요. 평소에는 거의 시간마다 깨곤 했는데 말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 매일 조금씩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벤의 왼쪽 뺨이 거의 정상적인 피부색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몇 달, 아니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벤이 덜 긁는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봤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감히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눈에 보였으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 벤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아빠, 가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소방관 출신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피부 상태의 호전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벤의 피부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직 흉터와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가려움증은 거의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벤이 다시 아이다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웃고 뛰고 장난치는 모습, 너무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연고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더 주문하면 돼. 저는 쉽게 대답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닥칠 위기를 말이죠. 평온했던 나날도 잠시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한국산 화장품과 의약 외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양국 간 무역 분쟁의 결과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준 그 연고가 한국산이었으니까요.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표정에서도 같은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더 주문해야겠어. 서둘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직구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그 제품은 이미 품절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 봤지만 마찬가지였죠. 남아있는 재고를 사람들이 미리 쓸어 담은 모양이었어요. 몇몇 사이트에서는 가격이 2배, 심지어 3배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에 남은 연고는 반 통 정도. 벤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통은 필요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겨우 찾은 해결책이 이렇게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한인마트에 가볼게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30분 거리에 작은 한인마트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봤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는지 한국 화장품 코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제품 언제 들어오나요? 점원에게 물었죠. 지금은 한국에서 직수입이 어려워요. 관세도 많이 올랐고 당분간은 입고 계획이 없어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 약국을 찾아다녔어요. 혹시 모를 일이었죠. 몇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한 약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벤이 다시 그 고통스러운 나날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인데 이렇게 놓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벤은 평소처럼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피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답은 있을 거예요. 아내가 저를 위로했지만 그 목소리에서도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소방관으로 일할 때 배운 것이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새벽녘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연고를 만드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보는 거였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게 문제였지만 번역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당장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영어 페이지도 있었지만 연락처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죠. 이제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는 것.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됐죠. 업무적인 이메일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마이클 하워드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벤의 아토피 증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많은 치료법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연고가 어떻게 기적처럼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는지를요. 저는 20년간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정작 제 아들의 고통은 해결하지 못했죠. 키보드를 치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소에는 잘 울지 않는 성격인데 벤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 감정이 북받쳤어요. 소방관 시절 저는 화상으로 인해 피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고통이 더 이해됐어요. 하지만 아이의 고통은 제 것보다 훨씬 컸죠. 계속해서 관세 인상 소식과 연고를 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구명줄이 끊어진 것 같은 심정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죠. 이건 단순한 연고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삶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제품을 계속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격이 오르더라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답장이 올까요? 큰 회사에서 한 외국인의 이메일을 신경 쓸까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테니까요. 보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아내가 물었죠. 모르겠어.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그날은 평소와 같이 지나갔습니다. 벤은 유치원에 갔고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갔어요. 저는 퇴직 후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기에 메일함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큰 회사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이메일을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남은 연고로 최대한 아껴 쓰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했죠.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손이 떨려 클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용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마이클 하워드님께 귀하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항상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귀하의 아들 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직원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놀라웠어요. 단순한 형식적인 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 이야기를 읽고 반응한 것 같았어요. 현재의 무역 환경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벤과 같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하워드님, 저희는 귀하를 한국 본사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항공권과 숙박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직접 저희 연구소와 공장을 방문하시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아들을 위한 충분한 양의 제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읽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큰 회사에서 한 외국인 고객을 위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란 반응이 들렸습니다. 정말이요? 한국에 초대받았다고요? 저녁에 아내와 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까지 가는 것은 작은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낯선 나라, 여러 고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아내가 물었죠. 솔직히 말하면 망설여져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벤을 두고 가는 게 쉽지 않아.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건 기회예요. 벤을 위한 거고 당신도 잠시 휴식이 필요해요.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벤의 미래를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한 번쯤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떠나도 돼요. 게다가 벤을 위한 연고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답장을 보냈어요. 초대에 감사하며 방문 의사를 전했죠. 놀랍게도 그들은 즉시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로 비행기 표가 예약됐어요. 출발 전날 밤 벤의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가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아이. 그 모습을 지켜주기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아내와 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
빨리 돌아와요. 벤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선물도 가져올게. 대답했어요. 아내와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통의 연고가 어떻게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희망의 근원을 직접 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출구에서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씨, 환영합니다.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통역을 맡고 있어요. 소연 씨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렌터카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 사인,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미국의 대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내일 아침 9시에 회사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소연 씨가 호텔 앞에서 말했어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쪽은 이제 막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도착했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배는 어때요? 바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도 연고 발랐고 상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보다 일찍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소연 씨가 정확히 9시에 도착했어요. 회사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궁금한 점들을 물었죠. 어떻게 그 연고가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건가요? 소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연구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 앞에는 회사 로고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저를 맞이했어요. 하워드 씨, 환영합니다. 중년의 남성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 김정우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동했어요. 이어서 회의실로 안내받았는데 거기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부과 전문 연구원이라는 박사님이 나와서 연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제품의 핵심은 전통 한방 성분과 현대 과학의 결합입니다. 연구원은 하나하나 성분을 설명했어요. 어떤 식물이 염증을 억제하고 어떤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성분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놀라웠어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 결과물이었던 거죠. 저희는 매년 연구 예산의 30%를 아토피 관련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연구소와 공장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연구실에서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상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장이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가운을 입은 직원들, 철저한 위생 관리, 그리고 정밀한 기계들. 마치 첨단 의료시설 같았어요. 소연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장은 국제 품질 인증을 여러 개 받았다고 했습니다. 각 제품은 20번의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출고됩니다. 작은 병 하나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제 아들 벤처럼요. 투어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김 대표님은 한국 전통 음식을 드셔보세요라며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낯선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김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대기업의 형식적인 환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류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공장의 생산 라인을 자세히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각 공정마다 직원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지였어요. 단순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여성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아들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놀랐지만 기꺼이 휴대폰을 꺼내 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찍은 사진에서 벤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 너무 기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연고의 힘은 단순한 성분이나 품질 관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일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명이었던 거죠. 저희 팀은 당신의 사연을 들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더 값지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자가 게다가 전직 소방관이 이렇게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진심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법이니까요. 오후에는 연구소장과 함께 상담실에서 벤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가져간 벤의 의료 기록과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연구소장은 벤에게 더 적합한 제품 조합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 제품들을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목욕 후 바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벤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벤의 피부 상태에 더 특화된 제품이었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연구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벤의 상태가 계속 좋아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김 대표님은 제게 작은 제안을 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마이클 씨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담아도 될까요? 저희 회사의 미션을 직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 회사가 저희 가족에게 준 도움에 비하면 작은 답례였으니까요. 공장 앞에서 카메라를 마주했을 때 처음엔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2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아토피만큼 저를 무력하게 만든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연고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인터뷰 중간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카메라를 든 직원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사람들의 정성과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제가 전하고 싶었던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한 것 같았거든요. 떠나기 전 김 대표님은 제게 큰 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벤을 위한 1년치 제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특별 루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단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김 대표님은 제 마음을 아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방문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었어요. 연고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아들. 벤을 꼭 안아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풀었습니다. 벤에게는 특별히 만들어진 연고 세트, 아내에게는 한국 화장품,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한국의 과자와 작은 기념품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1년치 연고야.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직접 보내주시기로 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긴 이야기야. 하지만 요점은 그들에게 우리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는 거야.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뉴스 채널에서였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그들이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아토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벤의 변화된 모습,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방송했어요. 방송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해왔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저희 이야기에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제품이 닿은 것 같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교회와 함께 K-뷰티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토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정에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전달하는 프로젝트였죠. 한국의 회사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품 기부는 물론 피부과 전문의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점차 주변 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역 학교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학생들에게 저의 경험과 다른 문화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죠. 강연장에서 벤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피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땠어요? 정말 마법의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법은 아니야, 벤. 그곳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어.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작은 연고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꿨지. 그게 진짜 마법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닐까? 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마법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통의 연고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것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평화로운 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작은 기적과도 같으니까요. 단 한 통의 연고가 바꾼 우리의 삶. 이것이 제가 나누고 싶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씨, 환영합니다. 중년의 남성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 김정우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동했어요. 이어서 회의실로 안내받았는데 거기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부과 전문 연구원이라는 박사님이 나와서 연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제품의 핵심은 전통 한방 성분과 현대 과학의 결합입니다. 연구원은 하나하나 성분을 설명했어요. 어떤 식물이 염증을 억제하고 어떤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성분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놀라웠어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 결과물이었던 거죠. 저희는 매년 연구 예산의 30%를 아토피 관련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연구소와 공장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연구실에서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상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장이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가운을 입은 직원들, 철저한 위생 관리, 그리고 정밀한 기계들. 마치 첨단 의료시설 같았어요. 소연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장은 국제 품질 인증을 여러 개 받았다고 했습니다. 각 제품은 20번의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출고됩니다. 작은 병 하나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제 아들 벤처럼요. 투어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김 대표님은 한국 전통 음식을 드셔보세요라며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낯선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김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대기업의 형식적인 환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류였습니다. 마이클과 벤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가족의 삶이 작은 연고 하나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단순한 외국인이 한국 제품에 감동한 사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제품 홍보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제품이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품질만이 아닙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진심,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만남이 중요합니다. 한국 연고 회사의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바다 건너 한 아이의 삶을 바꿨다는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잊고 있던 물건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작은 축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먼 나라가 아니라 아픈 아이에게 희망을 준 따뜻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국적과 언어,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세계화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단 하나의 연고가 바꿔놓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